저녁 달리기가 결국에는 10km를 가져오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3km만 이렇게 더 올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는 37km를 토탈 뛰었죠.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달리기에 너무 미쳐가지고 너무 빠져서 오늘 거의 달리기만 했구만. 그러니까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93주차 일요일 아침에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은 해가 떴습니다. 어제는 습해서 달리다가 골로 갈 뻔한 스토리가 있었지요. 30km 뛰다가 여기 중랑천에 아예 그냥 들어가고 싶었어. 아예 저기서 다이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어쨌든 어제 체력의 밑바닥을 보면서 한번 내 자신과의 대화를 꽤 많이 했다. 그래서 어제보다 저번 주 한 주간의 내 달리기를 한번 리뷰를 한번 오늘은 좀 생각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주를 돌이켜보니까 요번 한 주 동안은 굉장히 뭘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강원도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슬로우 조깅과 달리기 플러스 바다 수영, 이렇게 낭만적인, 어떻게 보면 달달한 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노원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서울 복귀작으로, 그렇지, 그래, 서울은 노력이다, 테마가 노력이야, 그리고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을 위한 한 걸음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위해 가보자, 가는 거야 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력이란 무엇일까? 어차피 이렇게 뛰어봐야 내 고점을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은 거야. 고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평소에 달리는 프로그램 마일리지 이상은 뛸 수는 없는 거지. 최대 맥스로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예전 고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하루에 2번 뛰면 되겠구나. 별로 어려운 게 아니구만, 간단했어, 하루에 2번 뛰면 되는구만 하는 생각으로 하루에 2번을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루에 2번을 또 욕심이 앞선 걸까요? 뭔가 내 몸의 데미지와 그 다음에 내 어떤 그 체력의 바닥을 계속해서 형성하는, 이 진짜 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까르르 피곤한, 진짜 개 피곤한, 까르르 피곤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또 뛰고 있었냐면, 제가 이틀 전에 20km 달리고 그 달리면서 깨달음, 2번 뛰면 되는구나. 그리고 2번이라는 달리기가 또 그 달리기는 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날 데미지와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니까 회복 구간이 너무 짧잖아요. 왜냐면은 오전이 메인 운동인데 오후 운동을 가져갔을 때 또 오전과 그 텀이 너무 짧잖아. 그래서 최대한 회복 조깅, 슬로우 조깅을 주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날 20km 뛰고 그리고 저녁에 5km를 뛰었습니다. 근데 이 첫날 해볼 때는 이 굉장히 섹시한데 굉장히 낭만적이라는 거를 느꼈지. 몸도 가볍고. 근데 둘째 날 바로 오전 30km 주말 장거리를 가는데, 이 주말 장거리에서 뭔가 이제 벽을 만난 거지. 그거는 물론 전날 위에 뛴 거가 영향을 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이 엄청나게 또 습했어요. 습함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힐링 조깅, 낭만 조깅만 했다 보니까 체력이 이제 언더로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내 체력을 잘 모르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달렸기 때문에 그 어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어떤 한계점을
맞이한 거지. 30km 달리기에서. 그래서 뭔가 한 5km 정도 달리다 보니까 30km 뛸 때 5km부터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도 오랜만이야. 5km를 뛰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쭉 빠져서 와 이제 아마 못 가겠는데 이제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남은 거리가 25km나 남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들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계속 못하겠다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km 반환에 갈 때 딱 반환점에서 그러면은 안 되겠다,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깊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관점을 어떻게 바꾸냐? 그렇지, 나는 울트라 마라톤 그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100km를 뛰다 보면, 예전에 제가 울트라 마라톤 나갔을 때를 한 번 더 생각을 돌이켜 보는 거죠. 그렇지, 내가 100km를 뛸 때 이거보다 더 내 바닥, 내 한계 점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버텼을까? 그때는 아무래도 대회이고, 그리고 그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든 완주한다라는 목표 하나로 어째저째 갔던 것 같아. 근데 그 지옥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10km에서 지옥이 열린 거야. 내 입장에서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개땡큐네. 어쩌면 이 지옥에서 노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어떤 그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100km를 뛰다가 한계치에서 버티는 능력, 그 어떤 포인트를 계속 늘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뛰었죠. 근데 아무리 관점을 바꾼다 해도 달리다가 한 21km였나요? 하프점 넘어가니까 진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오늘 진짜 보통 날은 아니다, 그래도 가자.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바닥을 다지자, 요 두 개로 어째저째 노력과 인내와 끈기로 가본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한 29km쯤 갔을 때는 고개를 들 힘도 없는 거야. 진짜 이렇게 이렇게 고개가 안 들어져,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진짜 지하실에서 나 옥황상제 님과 함께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땅바닥, 야 여기가 지옥의 끝이 아니야, 자 다음 층으로 가세요. 그런 느낌으로 또 다음 층으로 갔지. 그러니까 또 다음 층에 더 지옥이 있는 거지. 그 지옥은 또 어느 지옥입니까? 여기는 어딘가요, 옥황상제님? 여기는 디아블로가 있는 곳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내려가고 지하실 끝층까지 가니까 야, 이제 여기가 끝인갑다 하면서 30km를 피니시하는 순간 내가 뭔가 오랜만에 느끼는 이겨냈다라는 감정 곱하기 72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거의 이제 걸을 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걸 태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휴식을 하다 보니 오늘 내가 한 번 더 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올라오는 거죠. 내 몸이 지금 어떤 풀 마라톤을 나갔다 온 사람처럼 뭔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능할까? 물음표를 붙였죠. 그리고 그렇지, 내가 우리 동무들에게 노력이란 무엇인가 함께 갑시다,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카메라에다가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가을대회 준비하시는 우리 동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눠 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하루 두 번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30km 뛰고 와서 좀 쉬고 밥 먹고 저녁 6시쯤에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7km를 뛰었어요. 와, 근데 딱 어제, 지금 오늘은 슬로우 조깅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거보다 더 이 체력이 더 털려 있는 거지. 그러면서 간신히 7km를, 그래도 저녁이니까 좀 시원해서 그 호흡하는 거랑 페이스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것도 힘이 없네, 죽겠네, 근데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서 이 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한계 바닥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계속 했냐면
그렇지. 이렇게 이 한계를 넘어야 나의 다음 단계가 열린다. 나의 다음 페이지가 열린다. 그런 생각으로 뛰다 보니까 7km를 또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고는 저녁 달리기가 결국에는 10km를 가져오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3km만 이렇게 더 올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는 37km를 토탈 뛰었죠.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달리기에 너무 미쳐가지고 너무 빠져서 오늘 거의 달리기만 했구만. 그러니까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저녁 달리기는 조금 더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겠다. 그리고 10km를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눈치를 봐가면서 한 5km 정도씩만 회복적인 위주로 해야겠다. 근데 뭐 매일은 못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섞어주는 정도로 눈치 안 보일 때 집안일 열심히 해서 기분이 좋아 보일 때 그때 싹 갔다 오는 거야. 그때 5km만 탁탁탁 갔다 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원래 한 20km를 뛰어볼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제 딱 37로 마무리를 하고 37km 정도 뛰니까 오늘 또 몸이 진짜 다 부사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오늘 정도는 회복을 주고 평일날 또 다시 열심히 해보자. 자, 여기 터치 하겠습니다. 터치. 평일날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이제 올라와서 오늘은 좀 한보 후진, 전진이 아니라 후진 기어 넣었습니다. 한 이틀 하루에 2번씩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내 체력의 바닥도 만나고, 그리고 내 거의 인생의 바닥도 한번 만날 뻔한, 집에 공기가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5km 짧게 뛰고 가족들을 위한 시간도 보내고 내 체력도 좀 회복시키고, 그리고 일요일 하면 생각나는 게 어쨌든 목욕탕도 좀 가서 몸을 회복하는 게 어떨까. 한 이틀 진짜 그렇게 열심히 뛰니까 사타구니 하며 모든 곳이 다 쓸렸어. 다 쓸려서 오늘은 거기다가 로션이라도 좀 바르고 나왔거든요. 근데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오전 오후 땀을 이렇게 안 그래도 내가 땀을 한 3리터씩 흘리잖아. 근데 7리터 8리터 막 10리터씩 이렇게 2번씩 흘려주니까 피부병이 왔나. 약간 이 옆이나 이런 데가 이제 좀 따끔따끔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피부가 약해졌나 아니면 면역이 좀 떨어졌나 그런 생각. 근데 뭐 전혀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나의 바닥을 봤을 때 오히려 와, 개신 나는데 내 바닥은 여기구나. 그럼 뭐야, 바닥을 더 뚫어 놓으면 난 더 강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늘 마인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틀, 별건 아니지만 하루에 2번 뛰는 거, 이틀을 했을 때 느낀 감정을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하면서 느낀 게 하루에 2번 할 수는 있는 것 같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잡히니까 어제 거의 30km 뛰면서 체력 바닥났기 때문에 빨리 뛸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오전 반나절을 다 썼지. 그리고 오후에 잠깐 쉬고 또 나가야 되는 시간인 거야. 달리기 머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 2회 추천드립니다. 진짜 하루에 2번 뛰면 이게 안 강해질 수가 없겠다는 느낌? 눈만 뜨고 현관문만 열면 다 달리로 가는 거야. 달리로. 그러니까 달리기와 나 이 2개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불안한 요소는 달리기와 나만 남기 때문에 진짜 현실적으로 실제로 진짜 달리기와 너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염두해 가면서. 그래서 오늘 회복적인, 그리고 속도도 안 납니다. 슬로우 조깅에 대한 미학의 공부를 막 하고 했었는데 이 정도로 체력을 한번 바닥 치니까 슬로우 조깅이라고 생각하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리가 어차피 안 굴러가. 지금 8분 페이스. 다리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굴러가지 않는 다리를 굴리고 있는 또 하루를 보내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어제 제가 오늘 바닥 이야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저의 체력 바닥, 근데 이 바닥을 만나는 건 너무 좋은 거라는 거를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제가 주간 훈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것 같다. 평일날에는 슬로우 조깅과 그 다음에 바다 수영, 달리고 바다 수영, 힐링과 회복의 테마로 달리다가 이제 강원도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서울에서는 다시 이제 노력이란 테마로 달려보자 했을 때 노력을 더 어떻게 입힐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2번 뛰면 되겠구나.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한번 해봤는데 참 좋았고, 그리고 화이팅! 참 좋았고,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정이 있다면 눈치가 좀 보일 겁니다. 그 눈치 보이는 거 살짝 이렇게 컨트롤 잘 해가면서 다음 주 평일은 지금 기분 좋아 보이는데 5km 기분 좋아 보이는데 5km 저녁에 그런 식으로 조금 몰래 한번 또 저녁 달리기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매일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눈치 봐가면서 조금씩 섞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카메라도 없이 완전한 이제 오랜만에 나 혼자 달리기를 할 수 있다라는 자체도 되게 또 오랜만에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재미도 있고 사색이 또 더 깊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랑 별개의 이야기인데, 어제 그래서 약간 체력의 한계를 만나고 집에 밥 먹고 뻗어 있었어. 보미를 누워서 육아를 했죠. 누워서 육아를 하는데 손석희의 뭔가 해서 콘텐츠가 뭐가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다가 떠가지고 그걸 좀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그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 때 그 사람이 매력적인가에 대한 사색 포인트를 가지고 다양한 직업군이 시선을 갖고 대화를 하는데 되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사색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색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색을 하면서, 그리고 직업도 다 다르고 뭐 아나운서, 만화작가 뭐 다 다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선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그 사색 포인트를 볼 수 있다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거의 내용이 싹 다 기억나진 않지만 대충 뭐 이렇게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매력이라는 포인트에서 내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사색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동무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느끼는 저 사람은 진짜 매력적이지, 저 사람은 굉장히 섹시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내가 내 스스로 그런 매력을 한번 입혀보려고 또 해보면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결국에는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매력적인 사람은 좀 뭐 여유가 있는 사람, 좀 쿨한 사람, 또 어떤 거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 또 어떤 것을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뭐 대화를 하거나 어떤 주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은 사람 눈이 이렇게 동태 눈이 되잖아요. 뭐 대화를 해도. 근데 눈빛이 항상 반짝반짝이는 사람, 그게 너무 재미있다, 신난다라는 느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는 어떤 사람의 표정, 뭐 그러니까 이 본인이 느끼는 매력 포인트들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어떤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제 시선에서는 훨씬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또 새롭다 이 말이지. 그럼 그 새로움 때문에 뭔가 내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좀 밝은 사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매력적인 사람도 있을 반면에 그렇게 밝지 않은데도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바르고 애티튜드가 너무 좋으면서, 그리고 또 진실성 있어 보이는 사람을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지거든. 예전에는 1차원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밝고 첫인상 좋은 사람, 이게 딱 매력적이다고 느꼈을 때
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 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이제는 예의와 매너도 있는 사람이 조금 또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저는 또 이거는 좀 저의 결에서 항상 제가 노력하는 부분인데, 항상 본인을 좀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란 포인트를 가지고 세상 끝에 한번 부딪혀보자, 가보자 하는 사람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캐릭터를 말씀드리면 그 만화로 쳤을 때, 그 드라마로 쳤을 때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 군 그 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왜 매력적으로 저는 느꼈냐면, 물론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 가상의 인물인 캐릭터가 세상과 거의 타협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타협이 없냐면, 자기의 나쁜 점도 타협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가지고 타협이 없이 자기의 형식대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방법, 그 방법이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선택한 그 방법으로 세상에 어떤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 도전이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런 게 좀 되게 멋이 있고 매력적이다, 그렇게 저는 또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떤 캐릭터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예시가 쉬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런 박세로이는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딱 세상에 타협하는 것에 한 번, 두 번, 딱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쉽지, 타협하는 게. 근데 이 타협을 한 번 하면 또 그날은 편하고 마음은 편해요. 근데 이 타협이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모레 한 번 이렇게 되면서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박세로이 군이 하는 그 명언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어떤 원칙과 소신이 있다면 그거를 진짜 웬만하면은 지켜나가는 게, 그게 또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또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많고 뭔가에 휘둘리는 사람도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종이짝처럼 일로 날아갔다 절로 날아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안 그렇게 살아보려고 좀 해보다 보면서 그런 캐릭터의 매력을 느낀 거죠. 왜냐면 전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 몇 년간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잠깐 물 좀.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매일 보시면은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소신을 가지고 그 어떤 원칙, 그걸 깨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자. 그 생각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한 발 한 발 좀 성장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뭐 달리기,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마라톤 대회를 꼭 나가보기. 왜 대회에도 꼭 나가보기를 넣었냐면 뭔가 내가 내 목표, 내 작년보다 1초라도 줄이기 위한 내가 노력을 거기에 기울였을 때 또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도전 의식이 생기고, 그 목표 속에서 내가 한층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마라톤 대회를 여러 번 나가면서 몸소 배운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가 생각하는 메인 대회를 하나 두고 그 대회에 목숨을 걸고 한번 뛰어보는 거지. 유모차런 귀엽다. 그걸 뛰어보는 거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책을 좀 읽어보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을 막 다독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원래 책을 안 읽는 사람인데 책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속도가 좀 느리죠. 원래 안 읽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계속 그거를 취미로서 붙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또 느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저는 말하고 이야기하고 스토리를 막 듣는, 누군가의 인생의 스토리, 또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말하고,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책이라는 그 장르가 읽는 거는 뭐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느꼈을 때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스토리,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이야기, 이런 거에 내가 또 굉장히 또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막 공부가 될 만한 책을 잘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에세이 같은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계발서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뭐 과학서적 같은 것들이나 경제서적, 요런 정도까지는 한번 넓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서적이라고 해도 뭔가 그 워렌 버핏 책을 읽을 때도 조금 더 워렌 버핏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책을 좀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그런 책보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인생의 마인드를 또 배우니까, 아마 기술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은 접근 방식인지 정도의 가이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만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과학서적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자기계발이나 뭐 어떤 인생 뭐 자서전 이런 것들도 물론 뭐 뻥튀기가 있겠지. 아무래도 글로 쓰면서 조금 더 신격화한 게 있겠지만, 그런 걸 그냥 최대한 걸러내고 보려고 해도 어쨌든 멋진 분들의 인생 이야기 또 재밌고, 뭐 그렇게 책 읽는 거와 그 다음에 매일 조금 써보는 행위는 나와의 질문과 대화를 하는 거죠. 내가 느낀 점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달리기 일지를 빙자한 약간 그거 뭐야, 달리기 일지를 빙자한 일기를 매일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매일 또 써보는 행위도 해보고, 물론 뭐 혼자 쓰는 행위에서 또 챗GPT 도움도 좀 많이 받아 뭐 맞춤법이나 뭐 문장 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에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써놓고 좀 틀린 맞춤법이 있는지 교정을 좀 하는 거죠. 왜냐면 워낙 글씨를 많이 틀려가지고 유일하게 한국어 하나 하는데 그 한국어 하나도 항상 많이 틀려. 그래서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맞춤법 지적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좀 글 쓰는 거에서 사람들도 신경을 건들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보라고 올려놓는 거잖아요. 나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또 봤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커뮤니티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나만의 개인적인 일기 같은 달리기 일지를 누군가가 보면서 함께 연대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자, 그런 생각으로 올리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런 지독하고 독한 이런 훈련들이 혼자서 좀 힘든 것 같아요. 매일 혼자 뛰고 있지만 이 정신이라도 함께 연대하고 있지 않으면 혼자서 성장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이 채널 안에서 우리만의 조금의 단체는 한번 이렇게 소속감은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5km. 자, 오늘 5km 734 페이스로 달려줬고, 약간 회복 조깅을 이렇게 천천히 뛰어도 제가 땀이 얼마나 많냐면 한번 보십시오. 보이나? 보여요? 진짜 5km만 뛰어도 땀을 4리터씩 흘린다니까. 그러니까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면 사람이 살 수 있나? 물도 막 이온 음료랑 진짜 집에 가면, 예전에는 뭐 풀 정도 30km, 그렇지, 30km 정도 거리를 뛰면 이온 음료 1.5리터 하나 정도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수분을 다시 재충전하는데. 근데 그때는 뭐 가을이나 뭐 겨울에 했던 생각이겠죠. 근데 막상 여름에 이 정도로 요새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안 돼. 1.5리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온킥 최근에 한 박스 또 샀잖아요. 하루에 막 한 4-5통씩 먹고, 진짜 많이 먹어요. 물 엄청 먹고, 마시는 거 엄청 먹고.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이 술을 끊으니까 또 콜라 중독이 걸려가지고 콜라 1.5리터도 어제 한 통 다 먹고. 그러니까 거의 요즘에 제가 지출은 러닝 용품도 요즘에는 잘 안 사거든요. 왜냐면 러닝은 아직 마일리지 좀 남아있고, 그리고 요번에 싱글렛도 우리 동무들과 이렇게 낭만 싱글렛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뭐 특히 딱히 필요한 건 없어가지고 요즘 소비하는 거는 전부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거의 다 마시는 쪽으로 요즘 소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술을 먹지 않다 보니까 또 소비도 좀 줄게 된다. 왜냐면 어차피 육아 때문에 그 술자리를 잘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영이랑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잔 하자 저렇게 한잔 하자 하면은 또 그 부대 비용이 좀 들잖아요. 부대 비용을 아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술을 안 먹으니까 조금씩 그래도 아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금연도 해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 근데 금연은 아직 조금만 봐줘 있어. 조금만 봐줘 있어. 그래서 막 네가 이야기하는 절제, 그다음에 자기관리, 그 끝판대장은 금연입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 근데 그 마음이 잘 안 서. 얼마나 그 절제와 그 끈기와 노력의 끝판대장인 거를 내가 또 아니까 몇 번 실패했거든요. 진짜 어려워. 술은 지금 이렇게 참을 수 있는데 담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술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매일 먹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사람 입장에서 술은 그냥 그 한두 번을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담배는 거의 일상을 함께 해온 어떤 브라더잖아. 근데 그 일상에 있는 한 친구를 또 한 번에 끊어내는 게 조금은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금 어쨌든 술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스텝 갑시다. 어쨌든 일주일 동안 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 주 평일날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오늘 일요일날 이 일요일에 대한 감정을 중랑천에 이 느낌을 실어가지고 또 동무 여러분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 또 고생해야겠죠.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오늘이 가장 쉬운 달리기였다. 오늘이 가장 쉬운 인생이었다. 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늘 내일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즐겨보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이 날이야. 뭐든 뭘 해야겠다. 오늘이 날이에요. 오늘 날이니까 저는 오늘 조금 보양식을 또 때리러 가야겠고 어쨌든 오늘도 내일도 운동합시다. 낭만